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알고리즘 소개 및 분석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리즘을 처음 접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쉽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그 알고리즘의 이론적인 그 분석과 그 다음에 실험적 분석에 대한 논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많이 사용하게 될 건데 그 비교 로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 로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알고리즘을 개발하면 어떤 알고리즘이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결국 이제 알고리즘 비교인데요. 그 알고리즘 비교를 통해서 어떤 알고리즘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비교 로테이션을 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그런 방법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한번 다음과 같은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현재 앞으로도 그다음에 미래 즉 과거에도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그림들을 많이 접해 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접하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해답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럼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할 거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나는 뭐예요? 예. 여러분들이 아주 심플한 문제를 한번 보죠. 나는 2 곱하기 3이라는 그 문제, 즉 2 곱하기 3이 결과가 뭐가 될까? 이런 문제에 접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해답은 당연히 뭐 2 곱하기 3은 6이잖아요. 그럼 6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는 2 곱하기 3이라는 게 학습이 다 돼서, 즉 학습이 다 돼서 6이라는 결과를 얻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학습이 됐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 곱하기 3은 6이다. 즉 문제 2 곱하기 3은 뭐죠? 라는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죠. 그 정답은 당연히 6이라는 결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방법이나 이런 방법, 이런 즉 해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았고 그 해결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육을 통해서 얻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물음표, 지금 5개 있는 물음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제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라는 거하고 해답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문제란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 답을 찾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답, 즉 정답, 해답, 이 솔루션이죠. 이 솔루션, 즉 뭐 어떤 경우는 answer라고 하는데 이 answer를 찾기 위한 하나의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문제라고 하는데 결국 이 그 문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answer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answer. 그러니까 answer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answer는 결국은 솔루션일 텐데 그런 솔루션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질문인데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솔루션이 이제 뭐냐, 즉 솔루션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보면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답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정답을 찾고자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이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단조 증가 순서로 n개의 정수의 리스트 S를 정렬하시오. 이러면 뭐예요? 당연히 이제
이게 확실한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죠. 그럼 정답은 뭐예요? n개의 정수를 우리가 단조 증가 순서로 쭉 나열한 그 결과가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딱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정수 x가 n개의 정수를 있을 때 s에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라 이거죠. 만약에 존재하면 s, 그렇지 않으면 no로 답하라. 이런 것들은 이제 확실히 정답이 뭐예요? s 또는 no라고 딱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솔루션이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정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문제를 정의한다는 것은 결국은 실제 솔루션이 뭔지를 정의하는 거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의한다는 것은 결국 입력이 보고 그 다음에 출력이 보고, 이거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뭐예요?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그런 예제가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 매개변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문제를 정의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매개변수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게 되는데, 문제에서 언급된 할당되지 않는 변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단조 증가 순서로 n개의 정수의 리스트를 정렬하시오라고 되어 있을 때, 여기에 할당되지 않는 변수가 뭐예요? 여기 n이라는 것도 이제 할당이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s라는 것도 할당이 안 돼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매개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 2를 보시면 정수 x가 n개의 정수를 있을 때 s에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라. 존재하면 s, 그렇지 않으면 no라고 답하라,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정수 x도 정의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n도 할당이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s도 할당이 안 돼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매개변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매개변수를 우리가 이제 파라메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제 실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스턴스라는 게 있는데, 이 실체라는 것은 뭐냐면 매개변수의 실제로 할당된 값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지금 계속 똑같은 example을 가지고 왔는데, 단조 순서, 증가 순서로 n개의 정수의 리스트 s를 정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매개변수와 실체를 보면 n은 예를 들면 s에 저장되어 있는 정수가 지금 이렇게 17, 11, 5, 13, 8, 그러니까 즉 몇 개의 정수가 있어요? 6개의 정수가 있죠. 그래서 n은 6이 되고요. s는 이 이제 정수의 목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주어졌던 이런 매개변수의 실제 값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실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체, 인스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추상적으로 문제를 정의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주어진 값들이 이제 이런 실체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도 아까와 똑같은 형태인데요. 정수 x가 n개의 정수를 있을 때 s에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라. 존재하면 yes, 존재하지 않으면 no로 답하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n하고 s는 아까 동일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x라는 그런 실체는 o라고 주어져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체를 딱 이렇게 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알고리즘을 우리가 논의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문제가 뭔지, 그 다음에 정답이 뭔지, 그 다음에 파라메타가 뭔지, 그 다음에 실체, 인스턴스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을 아시고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냐라고 배울 건데요. 이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의를 했죠. 그러면 문제를 푼다는 게 뭐예요? 문제를 푼다는 게 정답을 찾는 거죠. 그렇죠? 정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답을 찾는 거죠. 정답을 찾는데 유한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답을 찾겠다. 즉 결국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유한한 절차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우리가 그 실행을 해가지고 되면은 안 되겠다. 그럼 그 이야기는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답을 찾는데 무한번 실행해서 그 결과를 낸다. 그럼 결과를 못 내는 거하고 안 내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한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정답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문제는 보통 수학적으로 엄밀히 정의된 문제에 한정된다. 결국 앞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답을 찾고자 하도록 하는 퀘스천, 그런 게 이제 문제라고 했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정답이 있는 질문만 하라는 거죠. 정답이 있는 질문. 그 정답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절차와 방법은 그러면 뭘로 볼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숫자와 사칙 연산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로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주어진 명령의 집합을 통해서 처리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항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알고리즘을 한번 봅시다. 자, 문제 우리가 한번 볼까요? n개의 정수로 구성된 S에 정수 X가 있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입력은 당연히 양의 정수 n이고요. 첨자 1에서부터 n까지로 구성된 목록 S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정수 X가 됩니다. 자, 출력은 뭐냐? 로케이션 정보인데요. X가 존재하는 리스트 S의 첨자다. 그런 경우는 로케이션을 반납하고요. 그 다음에 X가 S에 존재하지 않으면 0을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알고리즘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1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개 변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매개 변수, 입력 매개 변수가 뭐예요? 요거죠. 입력 매개 변수가. 그쵸? 인테저 n, 그 다음에 인테저 s 배열입니다. 그리고 인테저 x, 찾고자 하는 x고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인덱스, 여기 %, 로케이션 하면은 주로 우리가 call by reference 형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존재하면 0을 만약에 존재하지 않으면 0을 하고요. 존재하면은 그 인덱스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로케이션 1이라고 저장하고요. 로케이션이 n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s의 로케이션이 x하고 같지 않으면 그러면 로케이션을 계속 처리하는 거고요. 만약에 실제 같은 게 존재하면 while loop를 빠져나오죠. 그죠? while loop를 빠져나와서 로케이션이 n보다 작으면 로케이션을 이제 그대로 넘기고 만약에 n보다 크면 당연히 로케이션은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무한 반복을 시키는 건데 어디까지? 로케이션이 n보다 작을 때까지, 작거나 같을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리즘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example을 통해서 보시면, 자, n이 만약에 5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자, 주어진 데이터는 3,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6, 이렇게 이제 S라는 데이터는 배열에 저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X를 우리가 11이라고 해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알고리즘 수행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처음에 로케이션이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1하고 1에 저장되어 있는 여기를 보시면 로케이션이 1이기 때문에 1에 저장되어 있는 3하고 5하고를 서로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같지 않죠. 그리고 로케이션은 당연히 5보다 작거나 같고, 그러니까 이제 로케이션을 여기서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럼 로케이션이 이제 2가 됐죠. 2가 됐으면 역시 2에 저장된 10하고 그 다음에 5하고 비교해서 서로 같지 않으니까 다시 또 1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로케이션이 그 다음에 3이 됐고, 그 다음에 이 3에 저장된 인덱스 3에 저장되어 있는 4하고 5하고 11하고 비교하니 또 같지 않으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로케이션이 1로 왔죠. 그럼 4에 저장된 값이 11이잖아요. 그러면 11하고 11이 서로 같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화일 루프를 빠져나오고요. 그러면 여기 로케이션 지금 4니까 4가 5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네, 작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실행 안 하고 이제 로케이션은 4로 리턴을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x가 7이라고 되어 있다고 보시면 여러분 똑같이 로케이션 1부터 해서 3하고 7하고 비교하고 또 같지 않으니까 또 10하고 7하고 비교, 그 다음에 4하고 7하고 비교, 11하고 7하고 비교, 그 다음에 6하고 7하고 비교를 했는데 같은 게 없죠. 그러면 n은 이제 6이 되니까 6이 5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로케이션 0이라고 해서 이제 그 함수가 끝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제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 2를 보시면 n개의 정수로 구성된 리스트 S의 숫자를 더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력은 양의 정수 n이고요. 첨자는 1에서 n까지로 구성된 정수 목록 S가 되겠고, 그 다음에 sum은 리스트 S에 있는 n개의 정수의 합이 되겠죠. 그죠? 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보면 input은 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return된 함수는 이 number로 return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integer index라고 하고 number는 result 처음엔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for loop을 돌려서 이 S에 저장된 값을 result에 더해서 그 결과를 return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 주어진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한 그런 절차다. 유한한 절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유한한 거는 결국 어디에서 끝납니까? 포룹이 i가 n보다 작거나 같은 데에서 끝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 3을 한번 볼까요? 자, n 정수로 구성된 리스트 S를 단조 감소 순서로 나열하라. 이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의 정수 n, 그 다음 첨자 1에서 n까지로 구성된 정수 목록인데, 이게 이제 입력 값이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뭐야? 단조 감소 순서로 나열된 그런 리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for loop을 2번 돌립니다. 이렇게. i equal 1에서, 그 다음에 j
j는 i 플러스 1부터 j가 i보죠. 그래서 sj가 si보다 더 뭐예요? 작으면 이 두 개의 숫자를 교환하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 얘가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1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i는 처음에 이제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j는 뭐가 되냐면 2부터겠죠. 하나 증가된 형태니까. 그러면 2부터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하고 4하고 비교를 해서요. 만약에 이놈이 이 4보다 더 작았죠. 그럴 때는 그대로 가고요. 만약에 이제 3이 되면 3하고 2하고 비교를 하죠. 그러면 어떤 게 더 큽니까? 어떤 게 더 커요? 이 2가 더 작죠. 3보다. 이걸 서로 교환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면 결과는 2, 4, 3,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뭐예요? 이놈하고 또 4가 됐으니까 j가 4가 됐으니까 2라고 또 비교를 하죠. 그러면 어떤 게 더 커요? 2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놈이 더 작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비교를 교환합니다. 그래서 1, 4, 그 다음에 3, 2 이렇게 이제 정렬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i가 이제 뭐가 되냐면 2가 됩니다. 그럼 요 2 인덱스를 가지고 또 j는 3, 4에 대해서 또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3, 4에 대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3하고 4하고 또 교환을 해야 되겠죠? 3, 4, 2 이렇게 되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2하고 3하고 또 교환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는 것 같이 1, 2, 그 다음에 4,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i가 다시 또 3이 될 때는 이 두 개를 가지고 하죠. i가 3일 때 그럼 j는 몇이에요? j는 4죠. 4니까 여러분들이 요 놈하고 요 위치하고 또 요 위치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안 되니까 이렇게 서로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바꿔서 이제 1, 2, 3, 4가 되는 거죠. 1, 2, 3, 4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정렬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알고리즘이 이게 이제 하나의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리즘을 기술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됐죠? 항상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술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어 놨으면 이 알고리즘이 이제 성능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성능을 이제 분석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험적인 분석인데요. 이거는 주어진 알고리즘을 소스 코드로 구현한 다음에 실제 환경에서 동작시켜 실제 실행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 이제 그 실험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C 언어에서는 clock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의 동작 시간을 측정하도록 하는 형태가 되겠는, 뭐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험적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알고리즘을 실제 구현하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될 뿐만 아니고 만약에 두 알고리즘 성능을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명시한 그 하드웨어 사양, 그 다음에 또 측정할 수 없는 다양한 외부 요인들, 뭐 코딩 스타일이랄지 현재 컴퓨터 외부 환경 상태로 인해서 이제 실제 구현을 하면 달라지겠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해결할 때도 PC에서 돌리는 실행 시간, 그 다음에 노트북에서 돌리는 시간,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에서 돌리는 실행 시간,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결국 이제 초당 얼마
즉 초당 몇 개의 명령을 실행하는 그런 컴퓨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실행 시간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컴퓨터 하드웨어 사양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방법보다는 이제 이론적인 분석을 하는 게 이제 주로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이론적인 방법에 대한 분석이 이제 이 강좌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그런 분석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수행 시간을 실제 구현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이론적으로 기술하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디에 의존적이냐, 결국은 실제로 입력 크기죠. 입력 크기. 그러니까 입력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거죠. 그래서 입력의 개수, 즉 여러분들이 n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보시면 n개의 정수로 구성된 그런 그 리스트, 이거죠. 그러니까 그 n개의 구성이 이제 결국 그 입력 사이즈의 가장 핵심 요인이 되겠고, 그런 n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그 이론적으로 알고리즘의 그 실행 시간이 결정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다루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론적 분석은 하드웨어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와 무관하게 이제 알고리즘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알고리즘 수행 시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시간 복잡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복잡도. 그래서 타임 컴플렉시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알고리즘의 이론적인 그런 분석을 해내는 거는 결국은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두 작은 정수 사이의 사칙 연산, 뭐 이런 것도 이제 연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레이의 셋 연산, 뭐 이런 것도 실제 이제 기본 연산에 속하고, 기타 하드웨어에서 정의된 단일 명령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가 연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위에 각각의 연산들이 걸리는 시간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은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분석은 하드웨어에 독립적으로 분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단일 연산들은 실제 하나로 무조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의 명령이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상수 시간에 소모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보시면 앞에 실제 알고리즘인데요. 이 알고리즘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에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n개의 정수로 구성된 리스트 S에 정수 S가 있는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뭐예요? 로케이션 1 하면 뭐야? 실제로 여기에 이게 또 이제 명령 하나죠. 그래서 한 번이 이렇게 딱 사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location, while location n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location x하고 같지 않으면,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location이 n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문장은 한 번 실행되는 거죠. 그죠? 한 번. 이제 한 문장이 한 번. 그 다음에 이것도 이 문장 자체로 보면 한 번. 근데 이게 몇 번 반복될 수가 있어요? 로케이션이 1부터 n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까지니까 결국 이건 n번 반복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의 문장을 보면은 2 곱하기 n번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2 곱하기 n번. 자, 이해가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로케이션 플러스도 이게 한 번이 이제 실행이 될 거니까 이것도 n번이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로케이션은 여기 while문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 번 실행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한 번 실행. 최악의 경우를 보면은 여기 한 번에다가 그 다음에 요 놈이 to 그 다음에 n 이렇게 실행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요 문장도 n번 그죠? 그 다음에 한 번 더하기 한 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하면 뭐야? 3의 n 더하기 3만큼 이렇게 실행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제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자, n 정수로 구성된 리스트 S에 숫자를 더하라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건 선언문이니까 뭐예요? 이건 뭐 안 들어가도 되겠죠. 이건 선언과 동시에 일을 할당했으니까 문장이 한 번 실행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몇 번 실행되죠? 자, 여기는 요거는 뭐예요? forup에서 한 번 되죠. 요거는 n번 되고요. 여기는 뭐죠? 이것도 n번 실행되죠. 그다음 요 놈도 n번이 돌아가기 때문에 요 문장이 한 번만 해서 n번 딱 실행되겠죠. 그다음 여기도 리턴하는 거에 한 번. 그러니까 총 이제 어떻게 돼요? 3의 n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조금 복잡한 그런 경우인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인덱스 ij, 그 다음에 for i equal 1에서 n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i 플러스 플러스, 그 다음에 j equal i 플러스 1에서 j가 n보다 작거나 같고 j 플러스 플러스 에서 이 문장을 실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뭐야? 한 번,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네. n번이죠. 여기도 n번이죠. 자, 여기는 뭐예요? i가 한번 정해졌으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i가 한번 정해졌으면 i가 예를 들면 1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이 j는 몇 번 실행돼요? n 마이너스 2번 실행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 2인 경우는 n 마이너스 3번 실행되고 이렇게 계속 실행이 되겠죠. 그럼 한 번 실행될 때마다 요만큼이 실행이 되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한 번 더하기 그렇죠. 여기 하나 더하기 요 n번이 i가 반복이 되는데 그놈에 다 더하면 n-2번 더하기 n-3번 더하기 이렇게 해서 1까지 더해지겠죠. 점점점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걸 다 더하면 결국은 이제 요 두 개의 루프가 돌아가는 걸 보세요. 그러면 요 루프가 몇 번 돌아가느냐?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가지고 n까지 쭉 더할 겁니다. 이놈이 다 더해지는 거죠.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실제로 개수를 세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처음 구해보면 뭐 당연히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만큼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현을 해서 꼭 실제로 그 몇 번 실행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숙제로 낼 테니까요. 꼭 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분석 1, 2, 3 지금 제시했던 알고리즘 1, 2, 3을 여러분들이 몇 번 실행되는지를 프로그램 내에 카운트 함수로 집어넣어서
숙제로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알고리즘 분석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알고리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비고 로테이션을 사용해서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나타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고 로테이션은 우리가 이론적 분석에서 걸리는 시간을 표현한 함수 자체보다는 입력 사이즈에 비례해서 해당 함수가 어느 정도로 증가하는가에 관심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입력이 10배 커지면 시간은 얼마나 늘어날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 컨스탄트 타임 연산들은 입력 사이즈와 무관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1보다 기본 연산들이 10배 빠른 컴퓨터 2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n의 크기를 갖고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시간 복잡도가 n일 때, 그 다음에 n의 3승일 때, n의 2의 n승일 때 이런 시간 복잡도를 갖는 알고리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컴퓨터 1이 K개의 자료를 처리할 동안 컴퓨터 2가 처리할 수 있는 자료 수는 몇 개냐 그러면 10배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뭐 10K 이게 빠르겠죠. 근데 N의 3승 같은 경우는 약 2K. 그 다음에 이제 실제 2의 N승 같은 경우는 약 K 플러스 3배 정도 이렇게 빨리 해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성능을 봤을 때도 이런 복잡한 알고리즘수로 기본 연산에 속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적인 시간 복잡도가 굉장히 좋은 거를 개발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고 로테이션을 보면은요, 비고 로테이션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F 이코르 비고 GN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이제 의미를 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론적으로 보시면 어떤 형태냐면 fn과 gn을 자연수에서 실수로의 함수라고 할 때 만약 그 모든 n이 n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런 거를 만족하는 즉 fn이 c 곱하기 gn보다 작거나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어떤 실수 c가 존재하고 여기에 n0가 0보다 큰 자연수가 존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fn은 비고의 g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읽을 때 뭐 영어로 읽을 때는 fn is big O of odd gn 이렇게 이제 읽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fn 이크로 비고의 g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이제 표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exist 하는 거죠. exist c c0는 nc n0 즉 c하고 n0 0보다 큰 n0가 존재하는 거죠.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n 즉 그 n은 뭐야 n0보다 크거나 같은 큰 그죠 큰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fn이 c 곱하기 gn보다는 작거나 같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로 보면은요, fn이 30이다 이야기라고 보면 이게 이제 30은 상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상수함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입력 크기 n하고 전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fn은
비고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비고의 1의 그 1은 뭐냐면 GN인데요. GN 이퀄 1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뭐야? C 이퀄 31을 잡고요. 그 다음에 N0는 뭐 1을 잡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31 곱하기 GN 1은 항상 3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1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수의 그 시간에 실제 우리가 원하는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제공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fn 이퀄 3n 더하기 그 다음에 100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fn은 비고의 n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c를 4라고 두면 n이 100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는 fn은 c 곱하기 n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성립하잖아요. 그죠? 이게 성립하잖아요.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n은 비고의 3n 플러스 1000도 맞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정의에 의하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비고 로테이션은 반드시 제일 간략한 형태 모든 개수가 1인 그런 함수들 중에 가장 증가율이 작은 함수로 표현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최고항이 D인 어떤 폴리노미얼 다항식 fn 이퀄 a0 플러스 a1 곱하기 n 플러스 쭉 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는 반드시 우리가 fn은 비고의 n의 d승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쉽게 증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함수의 비고를 구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은 함수의 각 텀의 개수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13n제곱 하면 비고의 n제곱인데 이렇게 13이라는 상수는 여러분들이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a가 b보다 큰 경우에 n의 a승과 n의 b승 텀이 있다. 이러면 당연히 an승이 b의 n승보다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an승만 남겨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n의 a승이 dominates n의 b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fn이 n의 4승 플러스 n의 3승이다. 그럴 때는 비고의 n의 4승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떠한 지수함수도 폴리노미알을 도미네이트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 곱하기 1.0001의 n승은 도미네이트 n의 이만큼 1000 이런 것도 도미네이트 합니다. 그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비그오의 1.0000의 n승은 당연히 비그오의 n의 이거보다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폴리노미얼 텀도 로가리즘 텀을 도미네이트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 n 있죠. 비고의 n은 뭐예요? 비고의 n은 당연히 비고의 로그의 n승의 10만 이렇게 엄청나게 큰 수보다는 항상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추가하는 예시를 보시면요. fn이 3 곱하기 n의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는 비고의 n의 제곱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n 이퀄
100n의 3승 더하기 10n 로그 n 플러스 2는 비고의 n의 3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fn은 로그 n 플러스 2 곱하기 로그 n 마이너스 3은 역시 비고의 로그 n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fn은 2의 n 플러스 2승이다. 그러면 비고의 n의 2의 n승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fn이 n 팩토리얼이다. 이런 경우는 비고의 n의 n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숙제를 해서 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알고리즘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알고리즘을 이론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은 두 알고리즘의 기본 연산수를 입력 크기에 대한 함수를 표현해서 1번의 함수를 이제 비고 로테이션을 표현을 해가지고 이 비고 로테이션의 두 함수를 비교해서 더 느리게 증가하는 작은 함수로 표현 가능한 알고리즘이 이론적으로 더 좋은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시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알고리즘을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분석했는데 하나는 2의 n 더하기 20이 있고요. 하나는 n 제곱짜리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n이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이 커브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2의 n 플러스 20은 이런 커브를 띄고 있고요. 그 다음에 n제곱짜리는 이런 커브를 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n이 딱 만나는 여기 이제 요 어떤 특정한 n이 있는데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서로 크기가 이제 교환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n이 여기 7보다 작으면 뭐야? 2n 플러스 20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n이 7보다 크면 n제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알고리즘 중에 어떤 알고리즘이 좋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떤 게 좋겠습니까? 어떤 게 좋아요? 네, 그렇죠. n이 우리가 커지면 커지는 거를 보는 거죠. n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가정하고 이렇게 n이 굉장히 컸을 때 어떤 이론적 분석 결과가 실제 더 작은 실행 시간을 갖느냐 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더 작은 시간 실행을 갖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더 좋은 알고리즘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fn 이꼬르 2n 더하기 20은 당연히 비고의 n이고요. f2n 이꼬르 n제곱은 비고의 n제곱이죠. 그랬을 때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좋은가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n이 여기 보시면 거의 7보다 더 큰 경우는 f1이 언제나 f2보다 작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fn이 f2보다는 좋은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또 다른 로테이션이 있는데요. 오메가 로테이션도 있고 세타 로테이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로테이션은 여기에요. 어떤 것이냐 그러면 GN이 C 곱하기 FN보다 더 크거나 같은 경우를 우리가 오메가 F, GN 이코로 오메가 F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오메가하고 비고 로테이션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세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의해 보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GN이 C1 곱하기 FN보다 크거나 같고 C2 곱하기 FN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N0가 존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이런 모든 그런 상수 C1, C2, N0가 존재하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세타 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fn이 2n 더하기 20, 그 다음에 f2가 n제곱 이렇게 되었을 때 fn은 비고의 f2가 되겠고요.
그래서 F2는 오메가 F1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FN은 세타의 F2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증명할 때는 F2하고 F1을 나눕니다. 그래서 n제곱 나누기 2n 플러스 20 이렇게 하면 n이 커짐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죠. 그래서 F2는 세타의 F1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F1하고 F2는 같지 않다. 결국은 F1인 세타 F2가 아니고 F1도 세타 F2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또 FN이 EN이고요. F1N이 EN이고 F2N이 PECN이다. 이런 경우는 FN은 세타, 비고의 F2 이렇게 쓸 수 있느냐?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면 C는 50분의 1, N0는 1로 나누면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 F2는 비고의 F1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C는 50이 되고 N0는 1로 둘 때 이 조건을 만족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F1은 세타 F2, 그 다음에 F2는 세타 F1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비고 로테이션을 썼고요. 이런 비고 로테이션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을 분석을 하고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반복적으로 처리를 할 거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나 알고리즘의 이론적 수행 시간을 분석할 때는 알고리즘을 구현한 코드에서 변수의 대입 횟수, 그 다음에 반복문에서의 반복 횟수, 그 다음에 함수의 호출 및 리턴 수 등이 입력 크기에 비례하여 어느 정도로 커지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 대다수의 알고리즘은 언어와 무관하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 코드 또는 논리적 서술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슈도 코드가 결국 이제 어느 언어가 아닌 일반적인 언어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보여줬던 example 1, 2, 3 그게 다 슈도 코드로 만들어 놨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간단하게 중요한 예제들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일 비트에 대한 기본적인 비트 연산에 상수 시간이 소모된다 하자. 그래서 두 n비트 바이너리 넘버를 우리가 더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1, 1, 0, 1, 0, 1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1, 0, 0, 0, 1, 1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하기를 한번 여기서 해보시면요. 이 위에가 이제 캐리인데요. 여러분 1하고 1을 더하면 뭐가 되죠? 바이너리로 0이 되죠. 여기서 캐리로 하나 올라갔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1, 0, 1 더하면 또 뭐가 나와요? 0이 나오고 또 캐리로 하나 또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면 1, 1, 0 하면 또 뭐가 나와요? 0이죠. 그럼 캐리로 하나 올라왔죠. 자, 그러면 1, 0, 0 하면 1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올라간 게 없죠. 그럼 1, 0이면 1이 되고요. 1, 1 하면 또 0을 올라가고 여기 캐리로 하나 올라왔죠. 그럼 1 하면 1. 그럼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n비트를 가지고 이렇게 더하는 거죠. n비트 바이너리 하니까. 그러면 덧셈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n 플러스 1비트 결과가 이제 나올 거고, 각 비트는 n과 무관하게 이제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AND 오퍼레이션, OR 오퍼레이션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비트에 대해서 이제 n비트에 대해서 쭉 하면 비트의 실제로 비트에 관련해서 각 비트는 이제 뭐 n비트 형태하고는 관계없이 오퍼레이션 하나하나씩 처리가 되니까 당연히 이 하나의 비트는 상수 시간에 처리가 될 거고 그러면 전체 n비트를 다 계산하면 당연히 오더 n 시간이 걸리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 컴플렉스를 따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비트 바이너리 넘버를 곱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요. x는 1101이고 y는 1011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곱한다 그러면 당연히 1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처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1에 대해서 또 한번 할 거고, 그 다음에 0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번 할 거고, 그 다음에 1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한번 할 거고, 그럼 요 비트들을 이제 쭉 하나씩 이렇게 더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더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타임 컴플렉시티를 분석해 보면 y의 각 비트에 대해서 최대 n 플러스 n-1번을 우리가 쉬프트를 하게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대 2 곱하기 n 비트로 이루어진 넘버 n개를 우리가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보시면 n번 쉬프트가 되니까 처음에 비고 1, 그 다음 비고 2, 비고 n-1 이걸 다 더하면 뭐예요? n제곱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다 이걸 더하는 경우에 오더로 n번씩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n제곱, 그래서 총 비고의 n제곱 시간이 이제 소요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n비트 바이너리 넘버를 곱하는 거를 보시면 이제 알고리즘을 기술을 해보자 이거죠. 두 수 x와 y를 곱한다고 해보자. 이럴 때 집합 s는 파이로 두고요. y가 홀수이면 순서상 x, y를 집합 s에 추가하고요. 그리고 x가 x에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y를 2로 나누고, 그래서 이때 소수점 이하는 벌입니다. 그래서 이 수를 각각 x', y''으로 할 때 y''이 홀수이면 이거에 1을 s에 추가하고요. 만약에 x와 y를 각각 x', y''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3의 과정을 y가 1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집합 S에 속한 순서상의 왼쪽에 있는 숫자들을 모두 더하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해가 됐나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자, 두 수 X와 Y를 곱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Y가 홀수이면 순서상을 집합 S에 추가하는 거고요. 그래서 x의 1을 곱해서 곱하고 y를 2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x를 2를 곱하고 y를 2로 나누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x', y''로 하고, 만약에 y''이 홀수이면 추가하고요. 만약에 짝수이면 추가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해서 구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다음과 같이 11 곱하기 13이에요. 그럼 이게 x죠. 여기가 y고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요걸 이제 그대로 보세요. 자, 첫 번째, 요 x가 11이고 y가 13이니까 여러분들이 홀수가 됐죠. 그래서 여기다 추가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x는 다음 단계에서는 2를 곱하고요. y는 2로 나눕니다. 그러면 x는 22가 되고 y는 6이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경우는 짝수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추가를 안 합니다.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죠. x가 44가 되고요. y는 6이니까 6을 2로 나누면 3이 나오죠. 자, 이러면 y가 홀수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다 추가를 합니다. s는 11, 13, 그 다음에 그 다음에 44, 3을 추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44, 3에다가 x는 2를 곱하고요. y는 2로 나눕니다. 그럼 88, 1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y가 홀수가 됐죠. 그러니까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누니까 이제 y가 0이 나왔죠. 이제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더해보면 여기에 있는 x 값을 다 더하는 거죠. 11 더하기, 그 다음에 44 더하기
88, 이 결과 3개의 결과를 더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이제 143이 나왔는데 그 143이 이제 이 결과의 해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역시 이제 복잡도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슈도 코드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두 개의 MBT 인테저 x, y 이렇게 하고요. 아웃풋은 그들의 곱하기를 그래서 y가 0이면 리턴을 하고요. 만약에 실제 멀티플라이를 하는데 x 그 다음에 콤마 2분의 y를 멀티플라이 해서 z라는 값을 얻어왔죠. 근데 이 멀티플라이 함수는 똑같은 리커시브한 함수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y가 2분이면 그러면 return 2 곱하기 z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x 곱하기 2z를 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이제 계속 리커시브하게 돌아가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올바르게 정도하는가, 당연히 yes가 되겠죠. 그래서 기납법을 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기납법은 y에 대한 기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y 이퀄 0일 때 당연히 성립하고요. 이미의 y 이퀄 y 프라임에 대해서 리커션이 정독해서 만약에 y가 홀수이고 y가 짝수이고 이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의 그 정확도를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면 이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컴플렉시티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면은요. 자, y 이퀄 0이면 리턴 1이니까 여기는 몇 번 실행되겠어요? 당연히 한 번 실행되죠. 자, 그 다음에 z 이퀄 멀티플라이 y, 2분의 y니까 여기는 뭐예요? x, y 값이 있으면 이 y 값을 2분으로 나눴죠. 그래서 2분의 y의 정수 부분만 취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절로 확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가 2분이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2분의 n 2 곱하기 z가 될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2 더하기 2z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짝수인 거고 이건 홀수인 경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요거는 뭐야? 한 번 실행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함수를 한 번 홀출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left shift 그 다음에 right shift 곱하기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한 번씩 실행을 하기 때문에 상수 시간에 실행이 되고요. 최대 한 번에 에디션을 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 몇 번이에요? 비고에 n번 실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결과를 우리가 이용해서 하게 되면 실제로 처리되는 형태를 보면 함수를 최대 n번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컴플렉스는 비고의 n제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행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했고요. 실험적 분석과 이론적 분석을 소개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실험적 분석은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론적 분석을 통해서 알고리즘의 성능을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론적 분석에서는 기본 연산들은 모두 상수시간 안에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특히 이론적 분석에서 입력값에 비례해서 수행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분석을 했고 그 결과는 비고 로테이션으로 우리가 표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에 요구되는 기본 연산이 횟수가 입력값의 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를 파악하는 거고요. 그래서 해당 알고리즘의 동작 시간을 이론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고 그 이론적인 분석 그 결과를 가지고 두 알고리즘이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안 좋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실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 두 개의 알고리즘이 있다. 그런 경우에 어떤 알고리즘이 좋은지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가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이 처음 강좌인데요.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런 숙제를 잘 이렇게 내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숙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중간에 설명했던 알고리즘 분석 예제 코드 3개가 있었는데요. 그 3개 코드의 실행 시간을 카운트를 넣어서 실제 실행을 해보시고 수정해서 실행을 해보시고 그 카운트 값을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숙제는 여러분들이 FN은 실제로 FN은 30이었다. 그러면 그게 비고 로테이션으로 보면 FN은 비고의 1 이렇게 표기하고 그 다음에 FN이 3n 플러스 100이었을 때 우리는 FN은 비고의 n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PPT가 있었죠. 그래서 그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다 왜 그렇게 표기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그런 두 개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 숙제를 잘 해서 이 캠퍼스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그 강의 수고하셨고요. 모두 학생들 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